안녕하세요. 역사길잡이 손흥민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이모군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 이모년은 1882년, 이 군인들은 구식군인입니다. 왜 난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차별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모군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특히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상인들이 경제적 침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힘들어진 일반 백성들이 이 군인들과 함께 같이 난에 합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모군란이 터질 당시에 우리 한번 국내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시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 개화정책을 추진했었던 총괄기구가 있었죠. 바로 이름이 뭐였죠?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통리기무아문, 통티였었죠. 그리고 신식군대를 대거 양성하게 됩니다. 그 신식군대 이름이 바로 뭐였죠? 별난기술의 군대, 바로 별기군입니다. 별기군. 엄청나게 잘해줬죠? 여러분 만나볼까요? 별기군.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별기군입니다. 신식군대예요. 그러면 구식군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열악하고 차마 입에 참 담기도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군대, 바로 무슨 체제였죠? 5군형 체제였습니다. 이 5군형이 바로 2형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이 된 거죠. 구조조정.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실업자와 그리고 심각한 차별 대우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구식군인들, 다른 건 다 참을 만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안 나오네요. 얼마치? 13개월치가. 쉽게 말하면 연봉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밀린 월급도 겨우 한 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거마저도 장난치게 됩니다. 이때 쌀로 나왔었는데 쌀 안에 모래와 아름다운 겨와 쭉정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식군인들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뚜껑이. 결국 이 구식군인들, 선해청 당상관이었던 민계모를 죽이고 결국 경복궁으로 가서 이 왕비와 민씨 척족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결국 왕비는 죽지 않고 충청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구식군인들, 고종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누구를 불러들였을까요? 바로 흥선대원군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결국 흥선대원군,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별기군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개화정책이 모두 올 스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잠시 충청도 지역으로 도망가 있었던 왕비는 결국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을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었던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는 군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군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결국 흥선대원군한테 있다고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 텐진으로 압송해 갑니다. 결국 흥선대원군 4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청나라한테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청나라에 의해 가지고 이 이모군란이 결국 진압되었다. 누구의 간섭이 심해질까요? 바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모군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결국 누구의 간섭이 심해졌다?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 결국 잔소리꾼을 파견하겠죠. 어드바이서. 바로 누구죠? 바로 재정고문으로는 멜렌도르프, 그리고 군사고문으로는 마젠창. 결국 재정과 군사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자, 체크하세요, 여러분.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 장정은 조약도 아니고 뭐야? 장정이라는 것은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조약이 아니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황제의 허가만으로도 혈액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등하겠죠.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내지 통상권. 쉽게 말하면 청나라 상인이 서울 안쪽까지 한성과 양화진까지 들어와서 호떡과 팔보채, 짜장면, 탕수육을 팔아제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의 상인들의 경제 침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일본은 어땠을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기껏해야 부산,
인천, 원산에서 그것도 거류지, 십리 안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상인들은 본격적으로 서울과 양아진까지 들어와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무슨 조항?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침탈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하고는 어떤 조약을 맺었을까요? 바로 제물포 조약을 맺었습니다. 제물포 조약. 바로 제물포 조약은 뭐냐? 이모군란 때 성난 구식 군인들이 결국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벨기군 교관이었던 누구였죠? 일본인 호리호리 했었던 호리모토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배상금 내놔라. 그리고 우리 일본 공사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 공사관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 조선에 주둔시키겠다. 이 조선에 주둔하게 된 일본 군인들이 나중에 무슨 사건에 또 연결고리가 될까요? 바로 김옥균과 박영효가 이용하려고 했었던 바로 군대, 바로 갑신정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결고리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꼭 기억하세요. 바로 달콤했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제물포 조약. 자,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이모군란이 미친 영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죽은 줄 알았던 왕비가 결국 컴백하게 되고, 왕비를 비롯한 민시척족 그리고 고종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 개화정책도 개화정책이지만 바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개화정책의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결국 답답했었던 이 개화당, 김옥균과 아이들, 결국 무슨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그 다음 사건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